그럼 바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첫 번째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1888님께서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D&D 파마텍이고요. 38,334원에 매수를 하셔서 89%의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시고 지금 비중도 많으신데 D&D 파마텍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송래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D&D 파마텍 작년 후반에 좀 급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엔 좀 횡보세에 접어들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GLP-1 파이프라인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38,000원이면은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해도 수익률이 굉장히 크죠. 그쵸. 굉장히 크시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 잡으셨으면은 제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렸었을 텐데 D&D 파마텍 일단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잡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갖고 계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말씀드리면서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말씀드렸었냐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이제 플랫폼 관련주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20% 넘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미약품도 비교적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D&D 파마텍도 지금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급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소멸이 됐다 이렇게 안 보고 있고 다만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50% 정도는 익절하시고 나머지 50% 구간은 일단 목표가 12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시되 굳이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욕심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아직 끊이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1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D 파마텍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잘 하셨고 지금 비중도 커서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시는 만큼 앞으로는 조금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종목 이름은 한중 NCS고요. 네. 예, 매수가는 52,0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52,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특히 좀 고민이거나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저 ESS 관련주라고 해서 네. 매수했는데 요즘 좀 그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요거를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꿔야 되는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한중 NCS 최근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봐야 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유정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한중 NCS 어떤 연유에서 매수하신 거죠? 그냥 ESS 모멘텀만 보고서 매수하신 건가요? 예, 지난달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예, 그때 여기저기서 ESS 관련된 그 종목 추천들 많이 들어오고 해서 네. 좀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혹시 그 차트 보실 줄 아시나요? 잘은 모르고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월봉 흐름을 보니까 월봉상 쌍봉이에요. 네, 쌍봉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중 천정형 패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이중 천정형 패턴 나올 때는 매물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쌍봉 구간에서는 보통 매매를 안 하고요. 돌파가 전고점 구간대를 뚫어주면서 올라갈 때, 그럴 때 사실 매수하시는 게 낫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항받고서 지금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실 때는 매수 비중을 높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좀 들어가셔서 눈치를 보다가 밀릴 것 같다 하면은 깔끔하게 자르고 다시 이제 더 눌렸을 때 재공략을 하시거나 내지는 눌리는 거 감안해서 분할 매수를 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꿀팁 알려드리고요. 한중 네. NCS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 부품 또 모듈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제 부품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캐즘 시기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시키려면은 2028년도에서 2029년도쯤에 이제 이
전기차 모듈을 상용화시키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또 ESS 모멘텀도 있어요. 그리고 ESS가 우리 국내보다도 지금 해외 쪽, 특히 북미 쪽에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중 NCS도 북미 진출을 지금 현재 염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NCS가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다른 이제 전기차나 뭐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 안 좋았던 기업들이 많거든요. 소재 관련 기업들도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중 NCS 흐름 보시면은 2024년도도 영업이익 흑자였고 그리고 2025년도도 영업이익이 흑자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탄탄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봤을 때 투신 쪽에서는 물론 이렇게 그 쌍봉간의 매물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사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은 무리해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어차피 또 연초 랠리도 나오고 있는 시기이니까 조금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주봉 흐름을 보니까 이번 주는 주간 흐름 자체가 위아래 변동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주선 구간대에서 또 지지는 또 잘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다음 주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만약 반등이 나오면 48,000원 이상 올라오는지 그 흐름만 일단 먼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8,000원을 뚫어준다 한다면 어차피 매수가 구간 이상 올라오게 될 가능성 높고 쌍봉이라고 할지언정 업황이 좋으면 뚫고 가주는 힘이 더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지금 AI라는 그런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연도에도 크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쪽이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포즈랑 대규모 계약 해지 소식 때문에 좀 밀리긴 했었잖아요. 근데 작년 상반기 하반기를 보면은 작년 상반기는 그 ESS 매출이 그런 그 세액공제를 방어를 해줘서 그 매출이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하반기부터는 그 ESS랑 매출이 반영이 좀 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한 이 배터리 이슈가 단기적으로 악재일지언정 이게 중장기적으로 매출 반영이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새롭게 재계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치하고 봤을 때 ESS 모멘텀 강하다. 저는 이 모멘텀만으로도 이 업황수의 가능성 계속 받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에 대한 부분들만 나중에 본전 올라왔을 때 10% 선에서 가볍게 흐름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조언 같이 함께 드리고요. 손절을 만약에 고려하신다 하신다면은 손절은 지금 구간차 하실 필요 없고 4만 원 구간 이탈한다 한다면은 그때는 손절 내지는 비중 축소를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중 NCS에 대한 고민 해결해 봤고요. 손절 라인대와 함께 비중을 좀 덜어내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0045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인투셀에 대한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73,200원의 비중은 20%를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점이라 두렵네요. 라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정말 고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히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인투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송려 매니저님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일단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시고 사실 뭐 어느 정도 걱정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큰 손실이라는 구간은 아직까지는 아니시거든요. 인투셀 같은 경우는 오늘 비교적 흐름이 좋았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랫폼 기업이에요. 플랫폼 기업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암 쪽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기업이거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해가지고 ADC 기술이 있습니다. 이 AD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항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인투셀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88%가 그러니까 기술 이전 비용 혹은 이제 마일스톤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인투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는 거래량이 좀 꺾이긴 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항체랑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 기술이 있습니다. 이 링커 기술 자체가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진짜 고점에 잡으셨고 그리고 지금 손실률이 한 50% 이상이시다 그리고 비중이 크다 그럼 제가 과감하게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73,000원 구간에 매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최근에 사셨을 거예요. 12월 초쯤에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구간은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앞전에 3번 정도 지금 이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구간 3번 정도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홀딩하시면은 충분히 매수가 부분까지 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매수가랑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PD님처럼 마이너스 40%다. 그러면 제가 약간은 다른 대응을 드리겠지만 네. 아직까지 나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일단 인투셀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적 여유만 있다라고 하면은 홀딩하셔도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 구간에서 흔들리실 필요가 없이 우선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D님의 이 손실률을 굳이 짚어주셨어요. 매수가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좀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하나 비전이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42,500원에 10%입니다. 4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을 가지고 계세요. 현재 네.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예, 혹시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좀 고민 부분이나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있을까요? 지금 비중이 10%인데 한 5% 정도 더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네, 추가 매수를 목표가는 어디까지 가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도 비전을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한번 유정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시청자분 혹시 하나비전 외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더 보유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기 TLB하고 STI. 그러면은 그 종목들 다 비중 합치면 50% 정도 되실까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비중 더 투입하실 필요 없이 반도체 쪽은 그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가시고 다른 종목들의 비중을 좀 분산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비중도 일단은 나쁘지 않다. 안정적으로 가져가셔라 라고 해서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하나비전이 한미 반도체에 비해서는 좀 주가 움직임이 좀 더디긴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도 올해는 좀 모멘텀이 괜찮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하나비전의 자회사 하나세미텍이 TC본더 장비를 작년 이제 초부터 기점으로 해서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월 30대 정도 수준의 생산 캐파 유지하고 있고 사실 TC 본더 쪽에 있어서는 한미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 점유율 압도적이긴 합니다. 거의 한 70% 정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비전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 자체가 아직 그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3%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와 또 다른 기업인 뭐 세메스 이런 곳들보다는 사실 기술력 자체가 조금 약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비전에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장비 쪽이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예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올 초쯤에 이제 출시를 일단 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공언을 한 만큼 일단은 하이브리드 본더가 출시가 되는지 기술 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계속해서 좀 팔로우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가 이제 출시된다 했을 때 바로 납품이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중반부에서 후반부부터 조금씩 이제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가
쓰이는 시기 자체는 2027년도에서 2028년도 요때로 이제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들어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좀 지켜봐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한미 반도체가 TC본도 쪽에서 강하긴 하지만 하나 비전도 지금 뒤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요. 다만 주가상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하나세미텍과 지금 한미 반도체가 TC본도 그 특허권 두고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조정의 그런 명분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당장 결과가 발표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보통 이런 특허권 소송하면은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비중을 무리해서 투입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지금 업황 수익 기대감이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또 우리 시청자분은 또 수익 중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타기를 고려하셔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V자로 반등세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 구간대 진입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6만 원대 올라오는 거 좀 더 보고요. 만약에 6만 원대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면 그때는 수익 확보가 더 많아지겠죠. 그럴 때 추가적인 비중 5%를 넣을지 그때 고민을 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시는 쪽으로 가져가 보자라고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하나비전 6만 원 구간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3가지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는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살짝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2034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매일경제TV 라이브 방송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임지연님께서 VT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26,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8%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코멘트로 너무 떨어져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VT 차트를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계속해서 하락세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VT 좀 보니까 국내 사업도 부진하고 일본 사업도 좀 주춤하고 있고, 그래도 미국과 러시아는 좀 기대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VT에 대한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VT가 사실 뭐 작년 9월까지만 해도 나름 정상이었습니다. 나름 정상이었는데 9월부터 꺾였다라는 거는 3분기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VT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93%가 지금 화장품 매출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VT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굳건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에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영업이익에 문제가 생겼어요. 광고비랑 물류비 쪽 영업이익이 과대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훼손이 됐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훼손이 되고 거기에다가 기관 매물까지 출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저는 지금이 거의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일회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매출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아직 12월 거는 집계가 안 된 상황이고 3분기 거를 보시면요,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90억 가량 각각 발생이 됐는데 3분기에는 121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고비랑 물류비 영향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훼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VT 같은 경우는 제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일본 시장 굳건하죠. 그리고 중국 시장 다시 한번 리드샷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VT 같은 경우는 사실상 리드샷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 흡수 앰플인데 거의 그냥 VT를 만든 제품이라고 봐도 우리가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제품이고, 이 리드샷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 상품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히트를 이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VT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실적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매년마다 실적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이제 미국이랑 우리가 일본 쪽 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 계속해서 진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거는 지금 주가가 밸류 대비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일단 매출액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천억대 매출액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구간이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밸류 대비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버티셔야 됩니다. 일단 버티시고 만약에 비중이 크셨으면은 제가 어느 정도는 조금 손절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18%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만에 하나 내가 조금 더 추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17,000원 언더에서 하셔야 돼요. 17,000원 언더에서 비중 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출량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싸움입니다. 이 친구도. 예, 내가 버틸 수 있다 하시면은 17,000원 언더에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일단 목표가 잡아드린다고 하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3만 원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해서 줄 하락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3만 원에서는 그래도 내가 한번 버텨봐야겠다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3만 원 구간에서는 라운드 피우기도 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3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T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기도 하고 앞으로 모멘텀이 남아있는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조언을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는 유니캠을 갖고 있어요. 네. 매수가는 1,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유니캠을 가지고 계시고 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6개월쯤 되는 것 같아요. 6개월 전. 네, 6개월 정도 되셨고 예, 계속 내리막길만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 6월 달을 그때쯤 매수한 것 같아요. 네, 6개월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오랜 기간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또 여자고 나이도 좀 70대이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고민하다가 네. 이 방송을 보고서 용기를 내서 지금 전화 드리는 거예요. 용기를 너무 잘 내셨고 네. 저희가 꼭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캠 앞으로 감사합니다.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유정 대표님께 바로 들어보시죠. 네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너무 밝으시고 예쁘셔서 네, 나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또 저희 어머니 연배시고 그러셔가지고 네. 정말 잘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유니캠 어떻게 하시다가 매수를 하시게 된 거세요? 아니, 유니캠을 네. 이제 같이 직원들끼리 뭐 유니캠 사면은 뭐 그때 조금 오를 거다 막 이런 그 저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또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그걸 적극적으로 그냥 뭐 매수를 하면 좋은가 이런 것도 모르고 기동량을 살짝 하고서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물려가지고 네. 진짜 고민이 너무 깊어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일단은 종목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앞으로 매매하실 때 연세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식 경험이 많지 않으신 상태에서 중소형주를 함부로 들어가면은 상장 폐지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으니까 예.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매매하실 때 예. 배당을 잘 주는 대형주 쪽으로 차라리 공략을 하시거나 ETF 내지는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내지는 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나 이런 망할 현대나 뭐 염려가 이런 거. 적은 예. 그런 대형주 위주로만 안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유니캠 보니까 비중 20%시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중소형주로 혹시라도 들어가게 된다 하신다면은 예. 비중 5% 정도? 만약에 예. 물 탄다 하더라도 비중 10%까지 이렇게 보고서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유니캠이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사실 이제 작년 장세에 트렌드를 생각해보면 거진 대형주 위주 장세였죠. 지금 그렇죠. 올 초도 마찬가지고. 예. 네, 그래서 작년에 올라갔었던 종목들 보면 조선, 방산, 원전, 뭐
엔터주나 화장품도 상반기 한번 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이쪽 종목군들이 거의 이제 강세였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 트럼프 쪽에서 이제 관세 부과하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관세 이제 인하해주겠다라는 이슈 나왔고, 근데 이제 현대차 쪽에 최근 들어온 이슈는 또 로봇 모멘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주 특히나 대형주 장세다 보니까 중소형주는 가뜩이나 좀 억눌릴 수밖에 없었고 자동차 부품까지 이게 낙수 효과가 가기까지는 이게 모멘텀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캠이 하고 있는 사업 부문을 보면 그 핸드백, 그러니까 가방 원단이나 그 자동차 시트 이런 원단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유니캠 자체는 그 자동차 부품단에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자동차 부품단에 있는 종목이어도 자율주행 이슈가 있다든지 요즘에는 그런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 또 로봇 부품도 만드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판매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곳까지 이게 부각이 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주가가 좀 지리하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다가 2024년도 실적도 보니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적자 났었고 그리고 올해 그나마 이게 작년부터 약간씩 그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올해 괜찮은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캠이 지금도 사실 주가가 막 당장 지금 살아나는 구간대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업 자체는 사실 문제는 없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차피 코스닥 활성화 한다면 중소형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이제 밀려서 소외를 좀 받긴 했었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한 번씩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툭툭툭툭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주식을 계속 하실 수 있는 환경이시라면은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유니캠의 시세를 계속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한 번 들어오면은 탁 튀었다가 빠져요. 그러면 올라갈 때 매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매도를 걸어 두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라도 시세를 추종하시면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가 일단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무리해서 여기서 평단가 더 낮추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종목 보유하시고 만약에 종목이 좀 올라와 준다 한다면 본전권 내지는 잘하면 익절 구간 1,600원 부근 전후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대 올라오면은 비중을 그냥 5% 정도만 남기고 대략적으로 다 매도를 하세요. 네. 그리고 5% 비중으로 만약에 1,600원 구간대를 돌파를 한다면 그걸로 수익 전환시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전 올라왔을 때 현금 확보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올 이제 하반기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현금 확보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장 깨지고 나면은 그때 이제 대형주 쪽으로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전략까지도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유니캠에 대한 종목을 넘어 투자의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누구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럴 땐 저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딱히 조언을 구할 곳도 없고 누구에게 좀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을까 할 때는 지금 나오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000-4989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고요. 문자나 유튜브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전화 연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태웅이시고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35,500원에 30%입니다.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태인데 어떤 점이 특히나 좀 염려가 되실까요? 매수가까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좀, 안 그러면 손절을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네, 태웅 조금 기다리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게 좋을지 송류 매니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일단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혹시 태웅 어떤 기업인지 알고 사셨을까요? 원전 관련주라고,
어렵습니다. 예,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사실 삼성이랑 SK하이닉스 비교를 굳이 하자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일 사업부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만 만들고 삼성 같은 경우는 뭐 MX 사업부, 뭐 모바일도 있고 뭐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태웅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사업부만 놓고 있는 기업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우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주로 제조를 하냐면은 제조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단조 기술을 가지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해상풍력 그리고 육상풍력 쪽에도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조선 기자재 해양 플랜트 쪽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원전에도 공급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원전에 대한 공급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작년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전 모멘텀을 중점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원전 모멘텀이 강한 종목은 아니에요. 정말 팩트만 말씀드리자면은 원전 관련 비중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매출 비중이 낮고 지금 태웅 같은 경우는 원전으로 엮여 있긴 하지만 원전에서 어떤 부품을 납품을 하냐? 원전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매출 인식이 되는 게 바로 설계 쪽입니다. 한전 기술이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주기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 태웅은 뭐하냐? 그 원전 밸류체인 어딘가에 하단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조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모멘텀이 작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진 같은 경우는 차트가 약간 달라요. 지금 계속해서 나름대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태웅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양한 사업부로 영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영향을 받기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모멘텀이 제한적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주가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 앞전에 지지받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22,500원이 있거든요. 22,500원 구간,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간이 깨진다고 하면은 그 언더까지도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22,500원에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한다 하면은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멘텀 자체가 없어요. 하다못해 지금 뭐 풍력 쪽 지금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이런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22,50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손절가를 22,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또 반대로 한번 모멘텀이 작용이 되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패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전고점 4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웅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봤습니다. 고민이 좀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사이다 언니께서 우리기술 투자 고민입니다. 9,486원에 매수를 하셔서 5%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작년 9월에 처음 매수를 하셨고 물타기에서 단가 낮춘 상태인데 추가로 매수해야 할지 기다려도 될런지요? 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비중을 좀 늘린 것 치고는 비중이 그래도 5%여서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좀 사이다 같은 답변 해주시죠. 지금 구간은 물타기 약간 좀 애매해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기다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타기를 그닥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린다 한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비중을 좀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평단 좀 내리시면 좋을 것 같다. 그냥 이 정도의 의견이라서 굳이 지금 당장 물타기는 좀 지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패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타이밍이 좀 아쉽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난 9월달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흐름을 보니까 지난 7월달 부근에 이제 한번 주가가 올라왔었고 9월, 10월달 한번 올라오면서 역시 또 쌍봉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쌍봉 맞은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매수하실 때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근데 우리 기술 투자가 모멘텀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 기술 투자, 창투사 관련 기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또 잘 하면은 그에 따른 수익 기대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우리 기술 투자 월봉 흐름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변동성 보였었던 종목이죠. 2017년도, 18년도 이때도 이제 아마 암호화폐 관련 이슈 들어왔을 때였었는데 이때도 움직임 나왔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 때마다 우리기술투자도 암호화폐 관련한 회사 쪽에 투자를 하거나 또 두나무 쪽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시세가 한 번씩 잘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도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또 합병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보면은 지금 최근 2년 사이에도 계속해서 일정 구간대에서 계속 움직임 그리고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12,000원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은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과 일단은 합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기술투자를 어떤 모멘텀을 보고 갈 것인가라는 또 고민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미국의 또 SMR 기업에 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지금 정부 쪽에서 SMR 쪽에 그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을 이제 집행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도 계속해서 지금 늘려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원전 관련 모멘텀 시장에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 다시 시장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기술 투자를 기존에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 종목이라고 봤다면 이제 SMR 관련 주로도 같이 좀 편승을 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SMR 이슈가 또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기술 투자도 충분히 반등 줬을 때 9,000원 구간대까지 다시 주가 회복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그대로 만약에 종목 보유하신다 하신다면은 11,000원 구간대까지도 상당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지금 당장 물타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이러한 이유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더 밀린다 했을 때 그때 그래서 제가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단이 제대로 잡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물탄다 했을 때 비중은 커졌는데 주가가 좀 더 떨어져요. 그러면은 손실 구간도 더 커지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구간에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 유지하시면서 다시금 본전 구간대까지 회복하는지 보시고 SMR 이슈 거기서 들어왔을 때 11,000원 구간대까지 상단 열어두고 보셔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 이른바 물타기라고 하죠. 이에 대한 비중 확대에 대한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시청자분들께서도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좀 많아요. 지금 주가가 하락했을 때 비중을 확대해서 손실을 그래도 줄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좀 확신이 있을 때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 하는 네. 이야기도 있어서 약간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네. 물타기라는 거는요. 내가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종목이 떨어져서 피치 못하게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네. 비중 확대라는 리스크를 감내하고서 진행하는 게 물타기고요. 분할 매수를 애초에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종목을 매수를 들어갈 때 종목이 일정 구간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네. 거기서 나는 비중을 최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분할 매수 계획을 제대로 세운 다음에 들어가신다면은 2차 매수를 해도 어차피 3차 매수까지 고려를 하고서 들어가는 네. 거니까 크게 아쉽지 않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1차 매수 한 다음에 종목이 바로 올라가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3차 매수까지 갈 필요가 없이 1차 매수만에 수익이 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사실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고 네. 기계적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고 비중 관리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방법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 주식 운용을 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을 잘 짜고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전략을 세우지 않고 나중엔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비중을 확대하는 것과 내가 전략을 가지고 분할 매수의 계획을 세우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후자 쪽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문자로 들어왔고요. 6173님께서 우진엔텍 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1년
정도 보유했는데 손절해야 하나요? 다른 종목은 날아가는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런 게 참 속이 상하잖아요. 내 종목만 안 가고 다른 종목은 훨훨 날고 있을 때 우진엔텍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고 3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년이나 되셨는데 지금쯤 날아가는 종목에 갈아타야 할까요? 송료 매니저님. 아, 어지럽죠. 우진엔텍 지금 제 1년 동안 잠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6월 달에 그래도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긴 했었습니다. 뭐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원전 계측 설비 굉장히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전체 매출량 56% 정도가 지금 계측 제어 설비 쪽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일단 관심도는 아직까지 꺼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반영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회사는 맞아요. 계측 제어 설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측 제어 설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 또 응용을 할 수 있냐? 이거를 가동, 운영뿐만이 아니라 원전 해체 쪽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 이때 또 한번 작용했던 게 뭐냐면은 원전 해체 모멘텀이 작용을 했습니다. 원전 해체 시장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이제 주요 기업들도 신사업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원전 해체 쪽에 가장 가까운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우진엔텍입니다. 원전 계측에 대한 그 기술이 가장 필요로 한데 그 방사선 계측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해체 관련주로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보실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놀고 있는 원전이 200기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해체 시장 규모로 바꾼다고 하면은 5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충분히 있어요. 장기적인 모멘텀은 있다. 하지만 단기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선은 홀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은 채권전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우진엔텍은 좀 뒤에 반영이 되긴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원전 중심의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요 구간은 버텨주셔야 됩니다. 버텨주시되 저는 다만 조금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추가 매수를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지금 평균 단가가 3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3만 원이 사실 그렇게 좋은 단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2만 원 언더에서는 10% 정도 추가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모멘텀이 있습니다. 장기 모멘텀 같은 경우는 원전 해체 모멘텀 있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매출 인식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드리냐? 지금 매수 평단이 3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는 단기 목표가 3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진엔텍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기관이랑 외국인 둘 다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그렇게 밸류 대비했을 때 비싼 구간은 아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만 있으시면은 저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진엔텍 2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비중을 좀 늘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온코 크로스요. 온코크로스를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와 비중도 궁금합니다. 11,800원에 네. 40%예요. 비중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되셨고 최근 횡보세 속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특히나 좀 고민이신 부분이 뭐 목표가 정도일까요? 예, 지금 좀 빠져가지고 이거 매도해야 하나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이 돼갖고요. 네, 온코크로스 한 달 전에 매수를 하셨고 최근에 횡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손절을 해야 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유정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온코크로스 그 AI 그 기반의 그 신약 개발 플랫폼 관련 기업이잖아요. 예. 혹시 재무 보시고서 매수하신 건가요? 예. 그런데도 비중 40% 정도 들어가신 이유가 뭔지. 네. 한 20% 정도 사갖고 수익을 보고 네. 매도했다가 다시 이제 다시 매수한 거예요. 아, 재매수하셔서 그래서 이게 네. 이게 또 투자자분들이 또 재미 보시고 또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또 많은 그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수익난 종목들은 그냥 계속해서
보시면서 아쉬워하시기보다는 또 새로운 신규 종목으로 갈아타셔가지고 거기서 수익 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 수익 본 재미로 들어갔다가 또 지금처럼 물리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매매를 하실 때 다른 종목들도 계속 팔로우를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코크로스는 일단 12월 달 기점으로 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상승세가 나왔었던 주가가 지금 되돌림이 다시 어느 정도 다 나와주는 상황이에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점을 지금 높이고는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또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료 AI 관련 이슈들이 시장 계속 또 틈틈이 또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장주이기도 하고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일단은 온코크로스 이런 종목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여기서 앞으로 더 이상 물타기 더 하지 마세요. 비중 더 늘리시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12월 말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횡보 구간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일단 9,000원 구간대 지켜주는지 좀 보고 만약에 여기서 추세 다시 올려준다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금 물타기 하시느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물타기인죠. 우리 앵커님이 아까 전에 그 물타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물타기 무리해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비중 원래대로 돌려야죠. 예, 그러니까 11,000원 구간대에 왔을 때 조금은 손해 보시더라도 한 뭐 3분의 1 정도 좀 덜어내시면서 조금은 좀 편안하게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11,000에서 11,800원 우리 시청자분 그 본전권 올라오는지 일단 흐름을 좀 보고요. 만약에 주가가 더 이제 나머지 잔량 이제 보유하고 계시면서 주가가 좀 더 올라와 준다 한다면은 지금 흐름 봤을 때 11월 달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인 게 헤드앤숄더 구간이긴 해요. 12,600원 구간대. 여기서 뚫어주면은 가는 거고 뚫어주지 못하면 또 저항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000원 구간대 왔을 때 비중을 축소 3분의 1이나 반매돈 정도 하시고 나머지 잔량은 조금 더 올라간다 했을 때 12,500원에서 600원 구간대 요 구간 뚫어주면 더 가는 거니까 거기서부터는 좀 익절을 하시면서 눈치를 보시면서 추가 대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정도 올라가겠어요? 어느 정도 올라오냐고요? 언제 정도 대충? 언제쯤이요? 그건 저는 잘 모르죠. 제가 신도 아닌데 모멘텀이 들어와야죠. 이슈나 내지는 기사나 내지는 대량 거래량이나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떠야지만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하니까 빠르면 다음 주 기점으로 한 11,000원 정도까지 그래도 그런 정도까지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보통 이렇게 조정 줬을 때는 널널하게 한 1개월 반에서 한 3개월 정도까지는 봐야 돼요. 근데 지금 1개월 정도 조정 준 상황이잖아요. 그럼 3개월까지 넉넉하게 보고 반등 빨리 나오면은 그때 이제 비중 축소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코크로스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예, LG 디스플레이.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예, 13,700원에 30%.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고 언제쯤 예. 매수를 좀 하셨을까요? 한 3개월 3천에 좀 했죠?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예, 13,700원에 매수를 하셔서 30%의 비중. 최근에 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 좀 하락이 나왔어요. 네. 어떤 점이 특히 어렵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네. 아시다시피 작년 3, 400원부터 흑자 전환했는데 불구하고 네. 계속 바닥을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하길래 어떻게 손절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싶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기업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송률 매니저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셔가지고 수익 중인 줄 알았는데, 예, 뭐, 근데, 예, 괜찮습니다. 뭐, 근데 사실 그렇게 높은 가격대가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은 예. 일단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LG 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체질을 변화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LCD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저가 업체들로 인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OLED 중심으로 다시 한번 체제가 개편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어떤 거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대형 OLED 시장에서는 굉장히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그 정도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TV 패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 쪽으로 봐야 되냐면은 IT 기기 쪽을 보셔야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되는 거는 성장 옵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 옵션이 뭐가 있냐?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대형 OLED 같은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죠. 근데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진출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업황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줄어들게 되면은 수익이 급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황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이제 3분기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 일단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오늘만 보더라도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구간 같은 경우는 같이 매도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가장 강한 지지 구간은 어디냐? 일단 기술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요. 대량 거래가 터진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봉인데 기준봉 하단 같은 경우는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그 구간이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11,810원이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중이 10%라고 하시면은 저는 11,000원 구간에서 그래도 추가 매수 대응을 드렸을 텐데 지금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우선 버티셔야 됩니다. 우선 버티시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수주 잔고는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부품 쪽에 기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이 없어서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 좀 걸릴 수가 있겠고 차량용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전후에서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15,7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롯데관광개발, 예. 네, 롯데관광개발이시고 매수가와 예, 예. 비중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21,300원이고, 예. 네. 비중은 한 21,300원이고, 비중은 한 50% 정도 됩니다.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언제쯤 예, 예.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요거 매수한 데는 어제 했습니다. 얼마 안 되셨군요. 어제 매수를 예. 하셔서 지금 매수가와 주가의 비슷합니다. 종가가. 예, 비슷하지요. 그러고 이게, 예, 제가 전에 이거 8,000 몇백 원 할 때 사가 18,000원에 팔고 몇 푼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많이 안 빠지고, 네. 뭐, 그러니까 위험이 좀 덜하고 적게 올라가더라도 실적이 다들 좋다 이라고, 이래가, 뭐, 컴퓨터나 이런 데 보면 실적이 계속 좋고 이래가, 아이고, 많이 안 먹더라도 좀 안전한 쪽을 들어간다고 해야 들어갔는데, 혹시 25,000원까지 가질 수 있을런가 싶어. 그래가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기업에 대한 확신은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예. 개인적으로 25,000원을 바라보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예. 유정 대표님께 이 정도 목표가를 설정해봐도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근데 비중 너무 많으세요. 예, 그래도 뭐, 이거는 많이 안 빠지고 이래가지고 실적이 좋고 이래가, 네. 혹시 막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예.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내동으로 따라잡으시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들어가실 때 예. 비중이 많으면 손절을 진짜 짧게 가져가시거나 예, 내지는 그냥 10% 정도 내외로 해서
들고 예. 가시라고 조언 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일단은 롯데 관광개발 19,000원 구간대 하단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예.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시청자분이 예. 말씀하신 대로 롯데 관광개발이 지난해 실적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약간 좀 리스크라고 한다면 작년 이제 연말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카지노 사업 관련해서 공공업장에 특혜를 더 줘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잖아요. 예, 한번 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예. 이제 호실적 기조는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 거잖아요. 예, 네, 4분기 실적 좋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뭐 증권사 쪽에서 컨센서스 내놓은 거 보면 연간 컨센서스 자체가 작년에 2024년도 영업이익에 비해서 대폭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올해도 이만큼의 또 가이던스가 받쳐줘야지만 롯데 관광개발이 우상향 추세를 계속 좀 유지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실적 4분기 실적 나오고 추가적인 뭐 컨셉이나 가이던스 나오는 것도 사실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뭐 좋은 이야기들은 뉴스기스 너무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들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25,000원 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처음에도 8,000원에 사셨다면서요, 그렇죠? 8,500원에 사가지고 네. 18,000원에 한 번 팔고 네네. 그다음 또 15,000원에 사가 22,000원에 팔고 요번에 또 뭐 2만 원까지 깨질랑가 싶어 절대 안 깨지더라고. 이거 대통령 그 말씀하시고도 네. 한 3일 조정을 받아도 네. 2만 원이 안 깨지더라고. 그래서 네. 아이고 다른데 뭐 원간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하니까 뭐 왜 잘못되는 거다니 이게 좀 적게 먹어도 실적도 다들 뭐 정부사에서 네네. 다 발표하는 게 좋고 이러니까 조금만 먹더라도 안전한 쪽을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8,000원대에서 18,000원까지 갔을 때 그때 매도를 하신 거죠? 예, 그때 한번 2,500조 가지고 한 2,000원 7, 800만 원 벌었어요. 네, 그러면 작년 한 7, 8월 달쯤에 한번 매도를 하신 건가요? 작년 그래 한 9월 달쯤 됐겠죠. 네네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매매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를 잘 타셨거든요, 다행히.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추세를 조금 더 타신다면은 25,000원보다는 월봉 보면요. 지금 상단이 과거 그 상단 매물대 있죠. 상단 매물대가 28,000원에서 30,000원 구간대까지도 열려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25,000원을 넘어서면 추세를 더 타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뭐 안전한 쪽을 들어간다고 적게 먹어도 네. 지금 그래서 이쪽을 택했는데 혹시 25,000원 더 그런데 이제 외국에는 지금 13일 사는데 우리 기관들은 며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목표 보시기보다는 돌파하면 더 보셔도 괜찮아요. 돌파하면. 그대로 쭉 가져가시고 대신 하단 대응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000원 이탈하면은 그때는 비중 축소하시거나 깔끔하게 자르고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말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을 들어봤고요. 분할 매수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유튜브로 들어왔네요. 유튜브 상담이고요. 고영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HUI7455님께서 27,95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매수가까지 왔는데 못 보고 매도를 못했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종가가 오늘이죠. 오늘 종가가 25,550원인데 앞으로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가져가도 좋을지 송려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저는 조금 더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영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3D 정밀 검사 쪽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기업이죠. 일단 고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멘텀이 굉장히 다양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신사업 분야 쪽을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뇌수술용 의료 로봇이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 이번에 확보까지 했는데 그 모멘텀이 최근에 작용을 하면서 전고점 3만 원까지 갔습니다. 3만 원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반도체 모멘텀이
모멘텀이 작용을 했었다가 로봇 모멘텀이 더해지니까 최근에 변동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고용 자체가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약간 감소해서 그렇지 저는 충분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버틸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량 거래 동반한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의 하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는데 이 구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2만 원입니다. 2만 원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저항 매물대 역할이 있기 때문에 2만 원만 안 깨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홀딩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계 최초로 3D 납도포 검사 기계를 개발한 게 바로 고영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고객사 수주장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저는 버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정고점 3만 원까지는 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24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 1,700억 그리고 영업이익 2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다 뛰어넘었어요. 지금 4분기 집계 안 되고 3분기까지만 집계된 상황인데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매출액도 어느 정도 채웠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진 80억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이기에 저는 요 구간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중이 30%로 적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보유하셨다가 목표 주가 33,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한 양행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유한 양행. 네, 유한 양행이시고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이 궁금합니다. 11만 3,100원에 비중 25%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오늘 아침에 다른 거 견주다가 유한 양행이 안 오른 것 같아서 안전하게 산다고 샀는데 불안해서요.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네. 고민이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네, 또 생각했던 거는 안 샀는 거는 많이 가고 얘는 안 가니까. 오늘 좀 이른 시간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아침에. 오후장까지 좀 바라보면서 좀 수익을 기대해보나 싶었는데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다음 주에는 좀 어떻게 대응을 세워봐야 할지 유정 대표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분. 네. 그 유한양행 들어가실 때 수급 동향 안 보고 들어가셨죠? 네, 안 보고 들어갔는데 유한양행이 기술 수출도 예정이 돼 있고 이러길래 네. 오른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샀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들어가는 시기를 이제 볼 때 그 시그널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외인 쪽에서 매수세가 연속으로 좀 사들어가고 있거나 내지는 외인 기간 쌍끌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그럴 때 사실 같이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근데 너무 좀 일찌감치 들어가신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비중도 지금 구간에서 25% 들어가면 상당히 또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일단 비중 10% 선에서 흐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알고 계신 대로 유한양행이 그래도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이제 유한양행이 주가가 가장 빵 이게 터졌을 때가 2024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리브리반트 병용용법 FDA 승인받고 나서 올라갔었잖아요. 항암제. 예, 그때 이제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이 리브리반트 렉나자 병용용법이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 선호 요법으로 격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또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유한양액이 그 이제 FDA 승인되고 나서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도 1,000억 원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올해는 더 좋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내 제약 기업들이 지금 약가 인하라든지 제네릭 규제 강화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에 빠지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는데 유한양행은 지금 상당히 지금 선방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리브리반트 SC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 맞는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지금 같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잊고 있었던 이런 항암제 쪽 관련해서 지금 이미 수익성이 좋은 유한양행
양행 쪽으로도 또 시선이 또 다시금 가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좀 더 보죠. 예, 좀 더 보고요. 대신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중만 좀 관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기술적인 구간들 잠깐 한번 좀 봐드릴게요. 예, 봐드리자면 2024년도 이게 16만 6,9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약 1년 정도 지금 횡보 구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횡보 구간이 나오고 있으면은 거래량이 들어와줘야지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횡보 구간 도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게 계속 행보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리스크인 거죠. 나쁘진 않은데 일찍 들어가신 거잖아요.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횡보가 당분간 좀 나올 수는 있다. 이 부분 좀 고려해 보시고 상단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 한다면은 14만 원 구간대, 14만 원 구간대 무난하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 뚫어줘야지 2만 원 단위로 레벨업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만 원, 그다음 16만 원 이렇게 이제 레벨업해서 보시되 그 구간대에서 변동성 나올 수 있다. 그러면 14만 원대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만 좀 고려하시면서 흐름 보시면 되니까 아무튼 저는 보유 의견 드리되 비중 관리만 하셔라라고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고민 해결해 봤습니다. 불안하지 않으려면 수급도 보는 것과 함께 비중을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포스코 퓨처엠이요. 네. 네, 21만 6,500원에 16%예요. 21만 6,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시고 2차 전지가 힘을 내지 못해서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손절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손절도 손절도 해야 되면 해야 되겠지만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두 가지. 네,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게 조금이라도 현명한 방법이 될지 송률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일단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죠. 포스코 네. 퓨처엠 혹시 최근에 사셨을까요? 아니, 한 2, 3개월 전에? 예, 3개월 전에 사셨죠. 일단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가장 크게 작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기차 소재 쪽에서도 가치 사슬 쪽에 굉장히 상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주요 고객사를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랑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조원 규모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 수주가 취소가 됐죠, 계약이.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같이 훼손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시간적 여유만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구간은 버티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퓨처엠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포스코 그룹 자체가 전기차 소재 쪽에서는 지금 공급망 내재화를 이미 완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 경쟁력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황이 어느 정도만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움직일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약간 고점에서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조금 우리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고,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21층에 매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1층이 아니라 30층, 35층에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싼 가격에 사신 게 아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웃으시니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일단은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랑 계속해서 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시간적 여유만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손절할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전고점 2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추가 매수도 괜찮다는 얘기시죠? 추가 매수는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는 지금 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버티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26만 원 잡으시고요. 추가 내가 진짜 한번 영혼을 걸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어디 구간이냐면요. 122평선을 같이 수렴하면서 지지받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13만 원 구간이거든요. 지금이랑 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13만 원 부근에서 하시고 목표가는 2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조금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